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한국 증시가 뭐 나름의 이 이유 있는 이유 있는 연속적인 악재 속에서 하루하루 휘청휘청 하는 게 이번 주 내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3거래일 동안 대략 한 6% 정도, 오늘 저점까지 6% 아마 그 이상 좀 밀려 내려오면서 뭐 개별 종목군들로 보면은 뭐 적게는 10% 많게는 2, 30% 가까이 빠져버리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8월 1일 낙폭을 크게 만들고 나서 강하게 또 빠르게 올라왔었죠. 근데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부족하고, 또한 동시에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 요인이 빠르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시장의 우려감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좀 밀려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또 연 이틀 많이 빠진 가운데 간밤 미국 시장도 뭐 나스닥 기준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했죠. 다우는 오히려 상승을 했었고, 나스닥의 이 대장 팔란티어가 10% 가까이, 10% 이상 하락을 보이고, 그 외에 샘 올트만님 AI 투자 과열 버블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관련된 뭐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뭐 이유로 잡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을 올해 가장 강하게 이끌었던 거는 조선 방산 원전이었죠. 근데 이 조방원에서 순차적으로 종목군들이 다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충격을 더 주었고, 동시에 이제 제약바이오도 2차 전지도 더 이상 힘을 못 쓰다 보니 오늘까지 시장을 반등해 줄 여력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 정책의 부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1일 차관 회의, 그 다음에 26일 국무회의, 그리고 9월 3일, 9월 3일 날 이제 제출을 하면서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기준이 윤곽을 9월 3일 날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자꾸 짓누르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23일인가 24일 이쯤 해서 아마 또 노란봉투법도 법안이 발의가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특히 외국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상당히 거슬리는 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들 하나하나가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부분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도 기재위에서 10억 논의를 한 거, 확정한 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V자 반등을 해줬던 부분, 오늘도 오후 들어서 법인세, 그러니까 분리과세 25%로 상향한, 그러니까 하향한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시장에 올라가는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을 때 이 시장의 상승 혹은 반등의 트리거로 확실히 자리는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요한 이벤트와 정책 일정에 우리가 약간 시각, 그러니까 촉각을 맞추고 이런 부분에 대응할 전략을 세워서 봐야 되고, 그 전까지는 단기 모멘텀이 많은,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이슈의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우량주가 변동성을 키우면서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이라든지 선정해서 대응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네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 이럴 때일수록 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이시고 의미 있는 종목에, 그리고 근거 있는 매매에 치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지속적인 시장의 주요 이벤트가 있는데 특히 정부 일정들, 타임 스케줄, 그리고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 있겠죠. 이 부분이 아마 미국 증시의 반등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한미 정상회담이 주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 모멘텀이 될 거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한미 정상회담의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는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출연을 했고, 오늘은 원전을 제2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장막판에 나오면서 BHI는 플러스 전환까지 혹은 플러스 전환 이후에도 5% 가까운 상승, 마감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이나 한국전력이나 마이너스권에서 굉장히 또 큰 폭으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아직 원전 죽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단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에 집중을 하고, 예를 들어 시장이 좀 더 빠진다면 그때부터 정말로 많죠. 전력 인프라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는 좀 더 빠지면 매수 관점으로 서서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은 가격대는 너무 안 빠져가지고, 종목군들이 너무 안 빠져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차트 보면서 공략 방법을 연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가 또 지나고 나면 다시금 푸틴, 젤란스키, 그 다음에 트럼프 3자 회담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3자 회담이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이 테마의 확장이 나올 수도 있어서 지금은 방산보다는 재건에 좀 집중을 하고, 재건주가 많이 밀리게 된다면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네요. 자, 시장 보죠. 오늘도 하락 종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장중 한때 코스닥 하락 종수가 1560개, 70개 정도였고, 코스피도 말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장중 한때 코스닥은 마이너스 2.7%까지, 코스피도 거의 2. 몇 %까지 빠졌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거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전히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이 없는 가운데 오늘 KRX 기준으로 코스피 11조 5천억이 나왔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 네 종목만 해서 거래 대금이 대략 6조 7조가 좀 안 되죠. 대략 음, 대략 6조 5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거의 몇몇 종목이 다 쏠리면서 마감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더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에 일반적으로 거래가 쏠리지 않는 종목에는 정말 거래 대금 없이 밀려버리는 종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종목군들을 보지 마시고 지수가 일단은 안정되는 흐름을 찾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수가 이 정도 조정을 받으면 보통은 신용융자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신용장고가 줄지 않고 있다라는 점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 반대 매매가 없길래 약간 좀 의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가부터 더 강하게 밀어버리고 반대 매매가 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좀 돼서 의미 있는 이 신용장고의 감소되는 부분도 지금부터는 좀 체크를 하고 좀 봐볼 것 같네요. 자, 간밤 미증시도 출렁임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월가 선약군이라는 시트론에서 팔란티어를 지적하고 나서고, 샘 울트만의 약간 AI 버블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 등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더 큰 거는 아무래도 추세 상단에서 지속되는 노이즈들, 그리고 잭스론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악재에 좀 더 민감해지는 시장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국내 증시는 사실상 안 그래도 정부 정책의 부재와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시장이 초토화되고 있고, 원전발 이슈, 전일은 조선발 노이즈,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빠지고 있는 방산, 또 관세 이슈로 착살이 나고 있는 전력 인프라 등 최근 주도 업종들이 모조리 하락을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 속 금일 장중 양시장 다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그나마 또 구원투수는 정부의 25% 분류과세 발의, 그러니까 법안 발의가 이슈가 조금 시장을 회복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최근 똑같이 언급드리는 부분은 변함없습니다.
거래 대금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인지해야 됩니다. 시장이 바닥이 와도 사실은 거래 대금이 바로 늘지는 않는데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분명히 거래 대금이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군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런 종목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종목과 같은 섹터의 종목을 추가로 담는 전략으로 지금은 저는 계획을 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말 거래 대금이 많이 없어요. 말 그대로 오늘도 신규 상장주 있었죠. 근데 오늘은 신규 상장주의 거래 대금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대신 어제 그제 뭐 몇몇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이 오늘도 전체 거래 대금에서 한 7천억 8천억을 가져갔으니 없었던 거래대금 블랙홀들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 수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원전 쪽에서 엄청난 거래대금을 쓸어가 버렸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 딸리는 흐름에서 아주 소수 종목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라 동맥경화와 더불어 시장이 더 빠져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지수는 사실 이 정도쯤 혹은 한 번 더 빠지면 지수로는 더 크게 뺄 이슈라든지 그런 거는 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언제나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죠. 자, 다시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럼 더더욱 우리는 일등주의 목을 매야 된다. 오늘 양봉을 뽑은 종목들을 우리는 잘 보고 분석해내서 그 종목 안에서 일단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야 된다. 저는 이게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시장 하락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4월달 시장 폭락할 때 사실상 시장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시장보다 더 강했던 섹터가 있었죠. 바로 펩트론, 인벤티지레, D&D, 파마텍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그들이 신고가를 때리면서 그때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두세 배가 그때 올랐던 게 이쪽이에요. 이쪽 종목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넘어서 또 새로운 종목군들이 착착착 나오면서 더 올라가는 거죠. 자주한 지수가 바닥을 잡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박스권을 돌파한다든지 위로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면 그게 시장의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목군들은 잘 지켜봐 놓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시장 트렌드와 맞다면 해야 된다. 자, 지수적으로 잠시 보면 좀 더 빠져도 뭐 횡보 정도 할 것 같고 단 위로 가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일 그리고 23일 아마도 노랑봉투법 그리고 26일 27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여기 중간에 빠진 게 이제 잭슨 미팅이 내일이죠. 내일 모레인가 22일 발표니까 그 중간에는 시장이 용을 빼는 재주가 있다고 해도 못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못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9월 3일 9월 6일이라고 적었는데 9월 3일까지 해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잘 못 갈 것이다. 그럼 지수는 잘해야 박스권이다. 반등하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만약에 하나라도 지수가 급반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급반등을 하더라도 그렇게 막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 주에 넘어야 될 허들이 너무 많다. 그럼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 과정을 몇 번 거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자, 오늘 시장 보면 뭐 원전 쪽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 대금을 워낙 많이 태웠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 했다라고 보여주고요. 어제 네, 변동성을 엄청 키우고 아침에도 좀 추가적으로 좀 밀리고 반등하고 했는데 원전 쪽은 저는 어제랑도 또 생각이 똑같습니다. 자, 웨스팅하우스가 뭐 다 가져가든 뭐 50년에 뭐 독점을 한다든 아니면 계약이 50년간이라든 아무튼 그런 거 다 좋다 이거죠. 그냥 저는 단순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하니까 도대체 기저지는 누가 할 건데 예? 주기기 지금 현재로서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고 보조기기 제가 말했죠. 계측기는 넘겼다고. 그럼 계측기 아니고 다른 거 하는 거 가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PHI 맞다. 그 다음에 시공은 누가 할 것이냐. 현대건설이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서 더 빠져야 되겠느냐 생각해보면
사실은 한전 기술이나 뭐 한전은 아닐 수도 있겠죠. 이쪽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때 뭐 BHI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말도 어제 드러났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왜 이번 주에 이런 타이밍에 갑자기 응? 비공개 계약이고 서로 응? 그렇게 계약했다는데 어떻게 이게 언론에 단독 기사로 나올 수가 있는지 이게 어떻게 다 나와서 정부 국회에서 이렇게 그냥 세상에 다 까버려 버리는지 저도 이것도 신기하고요. 또 이게 또 단독으로 계속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어디에서 소스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정말 스펙타클하게 원전주가 좀 움직이고 있다. 또한 거래 대금이 원전에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원전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 특히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적어도 직전 고점까지는 터치할 가능성 있는 BHI를 내일 오전에 밀리면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잡아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손절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의미 있는 종목에서 손절을 하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리고 조선은 어제 HJ중공업 오전에 밀리면 이 정도 하나 보겠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회원님들한테 전일 마감 방송을 하면서 오늘의 전략은 그냥 HJ중공업 오전 시가 이하로 매수해서 아침 반등에 판다. 이게 전략이었는데 막상 장이 열리고 나서 시가 개파락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샀는데 지수는 아주 폭삭 주저앉고 종목은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동성 화인텍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선 쪽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는 고조시킬 수 있는데 정상회담이 끝나고 났을 때 밀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해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마스가 프로젝트 뭐 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 하고 말 나온 다음에 밀리게 된다면 뭐 텀을 두고 조선은 쭉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선은 쭉 모아가도 될 것 같고 당장은 뭐 HJ 중공업이다 동성 하이텍 정도 관심 갖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AI 버블론과 철강 파생 관세에 완전히 박살나버린 게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여러분들 팩트만 체크하죠. 기본적으로 이번 철강 관세로 인한 파생 관세가 얼마만큼 종목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은 일단은 HS 코드로 분류했을 때 HD 현대 일렉과 효성 중공업이 직접적 영향을 받고 3% 정도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기본 상계관세는 15%였는데 이쪽이 18%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이미 고객사와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라는 말, 코멘트 이런 내용들로 미루어 보면은 좀 하락이 좀 강한 것 같고 LS 일렉은 저압 고압기, 저전력 변압기, 그다음 배전반 뭐 기자재 뭐 이렇게 돼서 품목이 안 껴 있어요. 산일전기도 품목이 안 껴 있더라고. 근데 도대체 왜 싸그리 다 밀어버리는 건지 이거는 그냥 섹터가 다 밀려서 그냥 이유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폭락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젯밤에도 샘 울트만의 뭐 AI 버블이네 어쩌네 이런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한 템포만 쉬고 바닥 잡는지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도 될 겁니다. 여전히 미국의 이러한 전력 인프라 기자재들은 쇼티지가 맞고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그거를 반증하는 거고 수출 데이터가 신고가를 뚫고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게 예전에 3분기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깔아놔야 시장이 여기서 더 떨어지고 종목군이 좀 더 떨어졌을 때 매수의 근거를 잡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참 시장을 보면서 오후죠 1시 넘어가지고 지수가 반등할 때 정말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막 사고 싶지도 않고 사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보고 있는 거는 투자 에너빌리티와 BHI만 매매할까 말까 이 고민만 계속 하고 종가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알아도 이렇게 이제 공포 구간에서는 잘 안 사지고 포모 구간에서 더 갈 것만 같아서 더 사는 경우가 많죠.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만 하면 주식시장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오늘 지수 반등은 했으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사실상 지수를 견인하지는 못하고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지수랑 제약바이오가 지금 같이 가는 건 아니고 지수 안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안에서 일단 오늘 반등을 일으킨 거는 비만 쪽만 반등이 나왔는데요. 뭐 펩트론하고 일동제약인데 장기 박스권 상단에 있는 일동제약을 차라리 관심권에 두고 봐볼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뭐 1차적으로 HJ 중공업과 뭐 PHI, 두산에너빌리티 정도 계속 체크한 상황에서 좀 봐볼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일동제약이 박스권을 뚫는지 안 뚫는지 정도 흐름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또 매일매일 시장에 새로운 종목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의미 있는 종목이 나오면 아마 또 시장에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잠깐 지수를 해외부터 좀 볼게요. 해외부터 자, 먼저 나스닥을 보면 최근에 미국 증시도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였죠. 볼벤을 타고 가다가 볼벤을 깨고 내려오면 볼벤을 타고 가다가 깨고 내려오고 저항을 맞으면 빠질 확률이 높은데 지금 깨고 내려오고 있고 단기에 빠르게 3일선, 5일선 깨면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10일선까지 이탈하고 한 번에 21선까지 갔는데 미국 증시도 지금 현재는 파월의 잭슨 미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반등이 잘 안 나오는 구간이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바로 올라간다, 이거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이게 이 자리가 어려운 구간이었죠. 이때 저항을 받던 자리를 힘을 모아서 돌파를 하고 지지하고 올라왔고 여기서 빠졌는데, 지금과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다른 거는 위에 있는 이평선이 꺾이고 있다라는 거. 그럼 올라왔을 때 단기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뭐 반등을 할 때는 당연히 이평의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질 텐데, 이때 쌍바닥을 잡고 올라간 다음에 그게 찐 반등이 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옆으로 기어버릴 수가 있다 정도로 일단 지수를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이 주황색이 20일 이평선인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지금 꺾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꺾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하면 여기 맞고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떨어져 봐야 지금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봐야 2900포인트, 2990포인트, 그리고 PBR 1배 그냥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 내에서 움직일 건데, 아마 지수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다시 올라올 때는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든지 혹은 기존의 주도주가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몇몇 종목만 보고 마무리하죠. 두산에너빌리티 의미 있는 구간까지 떨어졌어요. 정규장 차트로 보면은 여기가 두산에너빌리티한테는 갭이 있는 곳이죠. 이 갭 구간 5,200원, 51,000원, 51,000원, 이 고가 51,000원. 오늘 딱 정확히 이때 갭을 만들었던 구간에서 51,100원이었으니까 여기 딱 지지하고 일단 올라가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내일 올라가게 되면 이게 내려오면서 저항을 받을 텐데 바로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저항을 받지만 지금의 힘 자체가 세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종목이.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BHI를 차라리 공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BHI는 아직 원전의 밸류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 보일러 관련된 밸류만 지금 포함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원전에 또 긍정적인 내용이 미국에서 나온다면요, 이걸 돌파를 의외로 시켜버릴 수 있는 유일한 종목 같아요. 유일한, 원전 안에서는 유일한 종목 같다, 이렇게 보여주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려보십시오. 현대건설이 지금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한국전력을 이렇게 올릴 것인가, 한정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 태용을 올릴까, 어렵다니까요. 그냥 BH 하나, 가장 대장주 하나만 체크를 하는 거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장 마치고 나서 HBM4 콜을 통과했다, 양산에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 일단은 그냥 단순 질적 반등 정도 되겠죠. 삼성전자가 내일 조금 더 올라오면 지수가 한 0.5% 정도 올라오는 효과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되고, 당장 이 저항을 바로 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볼벤 잘 타고 가니까 이렇게 횡보하는 상태에서 볼벤 상단은 항상 저항을 받는다, 올라가면 저항을 받는다, 많이 가야 일단은 73,000원이다. 그리고
원전, 조선, HJ중공업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미 있는 구간 선을 그어놓은 12,000원 구간에서 아침에 소폭 빠졌다가 바로 좀 올라갔는데요. 아침 좀 아쉬운 게 이제 이 구간에서 잠깐 빠지고 올라올 때 이때는 원래 저는 매매를 계획을 했던 거고 이 이후에 지지받고 지수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올 때 매매를 좀 못한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상 지수의 반등보다 시장 대비 강한 종목군들이죠. 그만큼 마스카의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반등이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 안에서 현대미포라든지 종목군들 박스권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122평선이 올라오게 되면 맞고 여기서 박스권이 형성되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동성화이텍도 이번 지수 하락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도 여기에서 바로 죽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시세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지금 많은 차트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종목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 흐름을 좀 잘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차트가 무너지면 종목이 나빠서 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물려있는 매물들 때문에 좀 못 가기 때문에 천천히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단기 매매가 좀 어려운 것은 예를 들면 주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떠한 특정 구간을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그때 이제 폭발적으로 거래가 터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역배열로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저항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여기 하나 저항이기 때문에 시세의 강력한 탄력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하락장일 경우일수록 더더욱 신고가 종목, 강한 종목에 집착을 해야 되고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 수익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신고가 섹터는 제가 볼 때 유일하게 엔터 섹터가 유일하다라고 보여주고 이쪽은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몇 안 되는 주도 업종, 주도 섹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오늘도 많이 빠져가지고 뭐 염려가 많으실 것 같은데 시장은 또 이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등 갑자기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